언니 너무 맛있게 드셔서 결국 전 브레빌 오라클 질렀어요. 잘하셨어요. 브레빌 오라클 터치가 진짜 짱이에요. 제가 솔직히 그 커피 머신을 라마르 초코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 공사하면서 커피 머신 말씀을 잠깐 드렸더니 홈바 있는데 거기다 수도 배관 하나만 빼드리면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 수도 배관을 하나 빼놔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브레빌이 수도 배관 빼서 그 직수로 하는 게 안 돼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홈카페는 말입니다. 라마르 초코 1구짜리가 1000만원이 넘고 뭐 좋기는 하겠지만서도 홈카페는 어쨌든 조금 단순하고 관리가 쉬운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라마르 초코가 있으려면은 그라인더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라인더에 그 커피 포타필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템핑을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럼 또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템핑하는 과정에서 커피 가루가 막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또 그거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브레빌 오라클 터치는요 그라인더까지 되거든요. 물론 엄청 커피 전문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고가의 그라인더하고 성능 차이가 당연히 나겠지만 그래도 먹는 데에는 홈카페로 먹는 데에는 그렇게 이상이 없다. 브레빌 오라클 터치로 커피 딱 내려갖고 맛을 먹으면은요 돈 주고 먹는 상업의 커피의 맛이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맛이 나와요. 그래서 매번 물을 부어야 하는 그런 귀찮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만한 커피 머신이 없더라. 그치만 라마르 초코가 멋있다라고 하시는데 또 핸드드립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라마르 초코를 살 돈을 이렇게 반으로 뚝 자르면은 말코니 EK43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핸드드립 그 커피 그라인더인데 그 그라인더가 아주 빠르게 향이 최대한 손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홈 갈려 나와가지고 핸드드립 이렇게 먹으면은 정말 그것은 로스팅만 잘 된 그런 커피기만 하면은 카페 고막 그대로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라마르 초코 그 수도 배관 빼는 것도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직수로 해가지고 커피 머신에 수돗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물때가 더 많이 껴요. 여러분들 그 분유 포트 같은 데다가 수돗물 넣고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석회는 우리나라에 없다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그 하얗게 그런 게 이렇게 생기는데요. 생수나 정수물을 넣어가지고 하면은요 그 물때가 안 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 머신에 물 넣으실 때 정수나 생수 이런 거 넣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 수도 배관에 직수로 그대로 넣게 되면은 수돗물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게 또 어떻게 물때가 그 안에 끼고 막 그럴 것 같으니까 수도 배관 그냥 빼놓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계에 누구보다 진심이 트러니 그쵸 제가 또 파운데이션 그리고 립스틱도 색깔은 뭘 잘 몰라도 제형 막 이런 데 진심이고요. 기계에 굉장히 진심이죠. 언니 모카포트도 써봤나요? 아예 모카포트 갖고는 있는데 해봐야지 하다가 애를 낳아버려가지고 못했어요. 나중에 꼭 한번 해볼게요. 핸드드립 그라인드 끝판왕 말코니 그쵸 말코니 끝판왕이죠. 말코니 있으면 좋겠죠. 원래 커피라는 게 그라인딩이 되면서 70%의 향이 확 날아가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원두를 갈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내려 먹으려고 하면 향이 날아가가지고 그게 맛이 조금 덜한 근데 그라인더가 다르다고 해서 맛이 그렇게 다른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라인더 2, 3만원짜리 쓰다가 10만원짜리 올라가면 맛 좀 달라지고요. 10만원짜리에서 30만원, 40만원짜리 그라인더로 올라가면 하고 맛이 또 달라지고요. 100만원대로 그라인더 올라가면 맛이 하고 이렇게 훅 달라져요. 100만원치 쓰다가 이제 한 400만원, 500만원짜리 그라인더로 가면 이렇게 맛이 달라져요. 달라요. 똑같은 원두를 써도 그게 그렇게 다르게 달라요. 향이 더 깊어지는 건가요? 향도 깊어지고 맛도 깊어지고 입 안에서 느껴지는 그 수십 가지의 향이 여기서 다 느껴져요. 그래서 그라인더를 좋은 것을 쓰면 맛이 다르다. 핸드 그라인더보다 400만원짜리가 맛이 더 좋아요. 그럼요. 핸드밀은요 그게 이렇게 하는 감성적인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것도 카페 사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핸드밀이 더 이렇게 손맛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지 아니래요. 커피를 갈 때에는요 이렇게 갈아서 내려오면 안 되고 엄청 빠른 RPM으로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떨어져야 그 향이 손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핸드밀을 이렇게 갈고 있으면 이제 그거 하는 동안에 향이 손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라인더로 이렇게 갈아서 나오는 게 좋다. 그 여러분들 카페 가보시면 머신들 구경하잖아요. 핸드 드립 해주는데 그런데 카페 가면은요 기계에 그 그라인더 돼서 나오는 그 속도를 한번 보세요. 그 커피 기계에 가루가 아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고 말코닉 쓰고 이런 데 가면요 이렇게 나오고 끝나요. 그런 데가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다 카페마다 물어보면서 이렇게 잡지식이 생긴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커피에 좀 돈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요, 저는 일단 핸드드립으로 시작하실 것을 권합니다. 핸드드립이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장비도 그렇게 필요 없이 처음에는 카페에서 갈아가지고 와가지고 핸드드립 하는 걸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나 봐라, 생각보다 귀찮아하지 않고 내가 핸드드립으로 이거를 내리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그라인더 한번 사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버추소 브랜드 거 그라인더 좀 나쁘지 않죠. 뭐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있는, 30만원까지 투자하기 좀 너무나 오바 같다 하면 일단은 뭐 10만원 선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괜히 좀 TMI로 말씀을 드리자면, 커피 그라인더는요, 저도 잘은 몰라요, 대충 하는데 코니컬 버가 있고요, 또 무슨 뭐 직날형인가 뭐시가 있는데, 그 맛의 특징은 제가 그 공부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보통 30만원대 이렇게 있는 거는 코니컬 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먹다가 100만원대로 내가 좀 더 질러봐 하면 그라인더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로 내려 먹는 거는 라떼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물론 핸드드립으로도 라떼를 먹을 수 있다고는 하나, 그 에스프레소로 기름기 쫙 짜가지고 그 커피 머신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다 우유 오르륵 넣었을 때, 뭐라고요? 우유에 커피를 그 에스로 오르륵 넣었을 때 그 라떼가 제일 맛있잖아요. 근데 난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 하면은 기름기는 짜내지지 않는 그 수용성 커피로만 이렇게 내려서 먹는 핸드드립 괜찮죠. 그리고 가게마다 커피 블렌딩, 로스팅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게는 먹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지 않고, 어떤 가게는 한두 모금만 먹었는데도 미친듯이 벌렁벌렁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 하지 않는 커피 원두를 차 드시는 것도 굉장한 재미가 됩니다. 제가 그 커피를 먹으면 굉장히 벌렁벌렁한 스타일인데, 제가 정말 그 단골집인 아무 그 광고 그런 거 진짜 아니고 저도 맨날 사먹는, 그리고 정말 그냥 사장님이 굉장히 커피에 진심이셔가지고 사먹는 아마토르, 거기 커피를 먹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지 않아요. 제가 2잔도 먹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아마토르 부부 사장님이 같이 하세요. 여자 사장님이 커피를 드시면 그렇게 심장이 벌렁거리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벌렁거리지 않는 커피가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접 몸에 실험을 하시겠죠. 아마토르 분쇄 커피 파나요? 그럼요. 홀빈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갈아주세요 하면은 갈아주셔요. 저 유트르님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그럼 뭐냐, 네 하실 거예요. 저 원두 처음 사는데 무난한 거 뭐가 있을까요? 고소한 거 좋아하세요? 산미 있는 거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그냥 고소한 걸로 무난한 거 있을까요? 100g에 얼마? 200g에 얼마?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대략 한 만 얼마 선이 100g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그냥 한 15,000원치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럼 뭐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 아마토르가 좋은 거는 비싼 거 이렇게 써주시거든요. 너무 직관적이야. 좋아. 사장님 저 5만원치 이번에 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면 5만원치 그냥 알아서 주세요. 이러면 네 그냥 이렇게 주세요. 100g이면 몇 잔을 먹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10,000원 치면 몇 잔인지 몰라도 10,000원치 딱 알겠거든요. K포인트. 커피 원두도 말입니다. 그 유명한 맛집 이런 데 가가지고 원두 사면 다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유명한데 그런 데 가면은요, 자신이 볶은 그 원두를 자신이 내렸을 때 그게 맛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집에 가져와가지고 먹으면 그냥 쓴맛만 강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우리 그 일반인이 집에서 커피를 내려 먹을 때는 너무 강배전으로 강하게 볶아진 그런 커피보다 즉절하게 볶아져가지고 즉절하게 쓴맛이 너무 안 나는 것이 집에서 내려 먹었을 때 너무 이상한 맛이 나지 않는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 볶아지지 않는 그런 원두를 찾아 떠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다. 예. 그리고 그 브랜드 커피 원두 있잖아요. 제가 사실 브랜드 커피 원두는 안 사 먹어요. 브랜드 커피 원두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편타당한 맛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커피 원두를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쓰기 때문에 원가도 생각을 좀 하겠죠. 그래가지고 막 엄청 고급스러운 커피 원두 막 그런 것을 섞어가지고 블렌딩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다 싼 거를 쓴 거다 그 말은 아니지만서도 그 보편타당한 맛을 내기 위해서 블렌드 해가지고 그 커피 원두를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신선도가 좀 다르기도 하고 이게 아무튼 달라요. 그냥 개인 카페에 잘 로스팅 하시는 사장님 거 사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산미 안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는 산미를 못 먹어본 거라던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귀 아프셨죠? 근데 산미는요, 아이스로 먹어야 맛있어요. 과일도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커피 신맛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너가 정말 제대로 된 산미를 못 먹어봐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그냥 취향적으로 신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신 거 먹긴 먹는데 신 거를 먹으려면 아이스가 훨씬 맛있고 산미 있는 거보다는 고소한 게 더 좋다, 이 취향이거든요. 근데 그 또 약간 커피 닝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파나마 커피 원두를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 그걸 먹으면요, 그 산미가 살짝 있으면서도 굉장히 상큼한데 커피가 묵직하지 않고 가벼워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물을 먹듯이 호로록 넘어간달까요? 그 약간 고춧가루 끼인 그런 음식을 먹고 나서 상큼하게 씻어주고 싶을 때, 그때 너무 고소한 또 그런 커피를 먹으면 뭔가 좀 묵직한 것 같고 내가 아메리카노를 먹는데도 뭔가 끝맛이
맛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럴 수 있거든요. 뭔가 음식을 먹고 나서 상큼하게 내가 입을 씻어주고 싶다 하면은요, 핸드드립으로 파나마 원두 한번 드셔보시면, 아이스로 먹으면 역시 청소 장난 아니거든요. 파나마 검색하니까 종류가 많은데 뭐 해야 되냐고요? 저한테 그렇게 깊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잘 몰라요. 그냥 그 속초예요. 그 해변 이름이 뭐더라? 여러분 제 브이로그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엄마랑 강원도 갔는데 그 카페 이름 좀 말 좀 해봐요. 나 기억이 안 나. 테라로산가 파란색 간판. 하조대 아니야. 왜 다 안목이라 하지? 그 낙산사 근처에 가까운 그 비치에 가면은요, 파란색 간판집이 있거든요. 라메블루 맞아. 오 대박. 이거 나온다니까요. 진짜 이게 내가 모르는 것도 채팅창에서 그 집에 가가지고 파나마를 먹어봐요. 그게 그렇게 깔끔하고 맛있어. 어떻게 알았지 근데? 대박이야. 라메블루 양양이에요? 아 속초 아니에요? 뭐라고요? 라메블루 문 닫았다고요? 왜요? 그럼 또 다른 파나마 맛집이 있을 거예요.